사람들이 건강 이야기할 때 보통 운동하라, 잘 먹어라, 잠 잘 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루 3번씩 쓰고 평생 써야 할 치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적어요. 흔히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치아 하나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봤는데 그 가치가 무려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안에 있는 치아가 보통 28개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14억 원이에요. 우리가 입속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달고 사는 셈이죠. 그런데 치아 하나 빠졌다고 뭐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치아 하나 잃으면 음식 씹는 능력도 떨어지고 주변 치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줘요. 더 무서운 건 입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치주염 같은 세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 뇌, 간,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치아는 단지 음식 씹는 도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장기인 거죠. 그러니까 치아 하나하나가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양치질만 잘해도 수십억 원짜리 자산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무렇지 않게 다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치아를 그냥 이로만 보지 말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요즘은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수명이 짧아요. 일반적으로 3에서 5년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쓰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80대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4-5번은 시술을 반복해야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만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임플란트를 할 때마다 잇몸뼈 상태가 좋아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나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수술을 무사히 넘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내 뼈가 그걸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지도 문제예요. 처음엔 괜찮았던 뼈가 반복되는 시술로 점점 약해지면 나중엔 임플란트조차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잇몸 염증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무시 못해요. 한번 생긴 문제는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일 뿐 절대 자연 치아처럼 튼튼하고 오래가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치아를 어떻게든 지키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언젠가는 수명이 끝나는 소모품이고 내 몸에서 나고 자란 치아만큼 오래가고 편한 건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치아 문제는 절대 입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좀 흔들리는 걸 그냥 노화나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치주 질환, 즉 잇몸병의 시작입니다. 이 치주 질환은 단순히 치아 몇 개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치아 주변의 모세혈관을 타고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입안의 세균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세균들이 심장이나 뇌, 간 같은 주요 장기에 침투하게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심장 내막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실제 병원 사례 중에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실패한 환자의 원인을 역추적했더니 입속에 치주세균이 문제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몸속 깊은 곳에서 심각한 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당뇨나 폐렴,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잇몸 건강 하나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피가 나거나 시큰한 느낌이 들 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그게 전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거의 3배, 심장 질환도 3배, 당뇨도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산 확률이 올라가고 남성들은 성기능 장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 문제인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치과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돈도 없는데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만 조금만 더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치아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양치만 잘하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양치질만으로는 입속 세균의 60에서 7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바로 치아 사이, 잇몸 안쪽, 혀 표면 같은 곳이에요. 이런 사각지대를 관리하려면 몇 가지 도구들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전동 칫솔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데 양치만 하는 사람보다 치간 칫솔까지 병행하는 사람은 치주 질환 예방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전동 칫솔은 칫솔질이 정확성과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양치보다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헥사메딘 뷰이라는 약입니다. 이건 진짜 보물 같은 존재예요. 헥사메딘은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 소독제인데 주로 치과에서 발치 후나 잇몸 염증이 심할 때 처방으로 나가는 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2,000원이 안 돼요. 이 말은 누구나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맛은 좀 떫고 첫 사용 시에는 약간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냥 가글로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치간 칫솔이나 일반 칫솔에 헥사메딘을 살짝 묻혀서 이 사이나 잇몸 라인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이 써보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매일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아니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만 써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관리하는 거예요. 치아가 아프기 전에, 잇몸이 벌겋게 붓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매일 5분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치간 칫솔로 닦고 헥사메딘으로 닦고 그렇게만 해도 수십 년 뒤에 진작에 할 거리라는 후회는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치과 무섭다고 안 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치과 안 가려면 그만큼 평소에 더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거나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약국 가면서 헥사메딘 하나만 사서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치과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약들도 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이인사땡, 이가땡 같은 이름의 제품들 들어보셨죠? 이런 약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기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이 완전히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약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성분의 강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잇몸 전용 화장품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 나서 잇몸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붓기가 덜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진정 효과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세균을 없애거나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만 믿고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약을 믿고 치과에 안 가거나 다른 구강 위생 습관을 소홀히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제품들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평소의 구강 관리 습관이고 필요할 땐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만 믿지 말고 내 치아와 잇몸 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우선이에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이가 튼튼해진다는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면 왕소금을 한 바가지씩 갖다 놓고 그걸 손으로 찍어서 입에 넣고 막 문지르던 분들도 계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선 소금이 항균 작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염장해서 음식을 오래 보관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소금이 입속에 들어왔을 때, 특히 물에 안 녹은 굵은 왕소금 상태로 치아를 닦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왕소금은 입자가 크고 날카로워서 잇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치아의 범랑지를 마모시켜요. 마치 거친 사포로 유리 표면을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 순간은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점점 더 시리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입 안은 생각보다 상처에 민감한 부위라 작은 찰과상만 생겨도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잇몸이 상하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치주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금이 천연 성분이고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이라 해도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운 방식인 셈이죠. 차라리 지금은 좋은 치약이 정말 많아요. 치아 미백용, 시린이용, 잇몸 보호용, 심지어 잇몸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약외품 치약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잇몸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의사와 상담해서 내 상태에 맞는 치약과 칫솔, 구강관리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은 이제는 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소금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치아를 지키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입속 세균의 전염입니다. 어른들이 예전에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호호 불어주거나 같은 숟가락을 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그 중에는 아예 음식을 씹어서 아기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충치세균이나 치주세균은 사실 전염이 돼요. 예를 들어 엄마나 할머니가 입속에 충치세균이나 잇몸병 세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균이 아기의 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전염되면 아기가 자라면서 충치가 쉽게 생기거나 나중에는 잇몸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면역력은 성인에 비해 약하니까 이런 세균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또 충치나 치주병 같은 질환은 사실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입속 세균 관리를 잘해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균이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므로 아기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같은 숟가락을 쓰거나 호호 불어주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입속 세균 관리는 단순히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까 아이와 함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치아를 잃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식한테 집 한 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치아 28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늙는 게 훨씬 값진 일이에요. 치아 하나당 5천만 원이면 그거 잘 관리하는 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치실 한 번 더 쓰고 치간 칫솔도 써보고 헥사메딘 같은 약도 알고 계시고요.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입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 잘 전달드렸죠? 여러분의 치아 건강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